안녕하세요. 마미살롱 강쌤입니다. 아이 영어 노출 시기에 대한 지난 영상 보셨나요? 오늘은 제가 읽었던 엄마표 영어책 6권을 바탕으로 유아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공유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유아기에는 아웃풋에 연연하지 말고 인풋을 넘치게 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영어 인풋 방법 첫 번째로는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게 먼저겠죠. 언어를 습득하려면 얼마만큼의 인풋이 필요할까요? 일주일에 5시간에서 10시간 정도 아이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는 그 언어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바이링구얼로 키우고 싶다면 언어 폭발기인 8개월에서 30개월일 때 모국어와 외국어 비율을 8대2로, 그러니까 아이가 만약 깨어있는 시간이 10시간이라면 최소 2시간은 그 풀로 그 영어에 대해서 자극을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에게 2시간씩 언어 자극을 줄 수 있는 부모가 사실 얼마나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모노링구얼 부모들의 이중언어 교육은 확실한 몰입교육밖에 없다고 말하는 학자도 있어요. 초등학교 과정에 들어가면 자기 나라 말로 말을 하기 때문에 유치원 시기의 완전한 몰입교육은 외국어를 원어민 수준에 가깝게 구사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새벽달님은 실생활에서 영어 자극을 많이 해준 대표적인 작가님이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전화를 받는 상황에서 이건 전화기야. 따르릉 전화가 오면 이렇게 받는 거야. 아빠 목소리는 자 받아봐. 아빠네 아빠. 이렇게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건 전화기야. 폰. 아빠네. 데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자극을 주었다고 하세요. 영어만 쓰는 시간을 따로 두진 않았고 영어를 쓰는 장소를 만드셨다고 합니다. 화장실을 그 장소로 정하셨는데요. 양치할 때, 세수할 때, 목욕할 때는 영어로 사용을 하셨고 시간을 정해주면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니 장소를 정해두는 게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상호작용을 하는 게 언어 습득 방법의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죠. 텔레비전 등의 간접 수단을 통해서 영어를 배우는 것은 일방적인 언어 노출이기 때문에 충분한 언어 자극은 되지 않습니다. 비디오 학습은 언어 학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보조 도구일 뿐 중심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노출을 한다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DVD죠, DVD. 그래서 영어 인풋 방법 두 번째는 DVD입니다. 고광윤 교수님은 단순 듣기보다 DVD 시청을 하는 것처럼 보고 듣기를 강조하세요. 마음에 드는 영어 동영상부터 꾸준히 조금씩 시청을 하다 보면 어느새 그게 일상생활의 일부가 되고 그 과정에서 영어 소리와 문법이 차곡차곡 쌓일 수 있다고 하십니다. 잠수내에서는 DVD 흘려듣기를 말합니다. 오디오 CD는 성우의 정제된 발음이기 때문에 실생활 영어로 접하기 좋은 것이 DVD. 하지만 만 3세 이전에 영어에 많이 노출되면 그만큼 모국어 습득도 느려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시고요. 과도한 DVD 시청은 수동적인 태도를 고착화시키기 때문에 30분이 최대다. 자극적인 DVD는 영어 학습 면에서는 효과가 적다. 잔잔한 DVD부터 보여주자. 영어 그림책으로 재밌게 읽은 영상을 DVD로 재밌게 보자. 이런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요. 새벽달님은 80% 이상 알아듣는 쉬운 영상물을 노출해라. 그리고 영어 실력이 어느 정도 쌓일 때까지는 영어 영상 보는 거를 좀 늦춰라. 영어 영상물을 전혀 못 알아들을 때에 대한 영어 그림책 애니메이션을 활용해라. 저희 아이 같은 경우도 DVD를 잘 알아듣지는 못하기 때문에 DVD는 좋아하진 않더라고요. 노부영 아시죠? 노부영 자료가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애니메이션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노부영에서 자기가 재미있게 들었던 노래는 재미있게 보거든요. 그런 것들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풋 방법 세 번째는 듣기입니다. 흘려듣기에서 집중듣기 방법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잠수내에서는 영어 노래 듣기를 해라. 놀 때나 차 타고 이동할 때나 배경음악으로 틀어놓으라는 거죠. 얼마나 이렇게 들어야 말문이 트일까 2000시간이라고 해요. 하지만 유아는 흘려듣기만 해야지 집중듣기는 하지 말라고 합니다. 새벽달님은 0세에서 3세에 영어 동요와 클래식 들려주기를 권장하고 있어요. 클래식 음역대가 영어와 비슷하기 때문에 그 리듬과 비트를 기억하기 쉽기 때문이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영어 동요를 배경음악으로 틀어놔라. 좀 더 큰 아이들의 경우에는 그 영어 흘려듣는 것이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도록 영어 영상에 한글 자막을 같이 보여주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일례로 핀란드에서는 TV 방송의 80%가 미국 수입 방송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더빙이 어렵기 때문에 그대로 내보내는데 그래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영어 소리에 노출이 되기 때문에 그게 핀란드가 영어를 잘하는 비결이지 않을까 이렇게 소개를 해주세요. 고강윤 교수님은 흘려듣기나 집중듣기보다는 즐겨듣기가 좋다고 하십니다. 흘려듣기는 학습에 대한 부담은 적지만 피상적으로 흐르기 쉽기 때문에 자칫 아이의 소중한 시간을 빼앗을 수 있다. 듣고 이해하는 능력이 생기기 전까지는 흘려듣기를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집중 듣기 또한 지나치게 학습적이어서 추천하지 않는다고 하시고요. 학습에 어울리는 끈기를 지닌 아이들에게는 효과적일 수 있지만 다수의 보통 아이들에게는 의문이 든다고 하세요. 사실 즐겨 듣기가 누가 들어도 가장 좋은 방법이겠죠. 저희 아이는 엘사를 굉장히 좋아해요. 엘사 OST를 굉장히 집중 듣기를 잘해서 듣고 웬만큼 따라 부를 수 있어요. 방법 네 번째는 읽기예요. 고광윤 교수님은 그림책을 읽으면서 영어 소리를 듣는 능력과 구조와 어휘 문법 학습이 다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읽기도 즐겁게 읽자를 강조를 하시는데요. 즐겁게 읽다 보면 많이 읽게 되고, 많이 읽다 보면 잘 읽게 되고, 잘 읽게 되면 또 즐겁게 읽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에 즐겁게 읽도록 하자. 새벽 달님은 영어책을 읽어줄 때 한 줄짜리 영어 그림책부터 시작해보자. 라임이 살아있어서 리듬감이 있고 문장을 반복하는 쉬운 그림책부터 접근하자. 매일 밤 영어책을 노출하다 보면 이것을 통째로 외우기도 한다. 최근주 원장님은 읽기야말로 영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하세요. 마찬가지로 자발적으로 읽으려면 재미가 있어야 하고 재미를 느껴서 그 영어 책에 몰입을 하게 된다면 영어가 모국어처럼 습득이 된다고 해요. 그리고 아이가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여러 여운과 감정들이 가슴에 오래오래 남아서 영어 실력의 향상이 더 된다. 그럼 영어책 읽기는 언제부터 해야 하는가? 만일 엄마가 그 영어 그림책을 온전히 잘 즐길 수 있는 경우라면 언제든지 오케이. 하지만 영어 그림책을 통해서 영어를 가르쳐야겠다는 의도가 드러나면 안 된다. 엄마들이 영어 그림책을 읽어주려는 목적은 대부분 이 아이를 영어를 빨리 잘하게 해야겠다는 그런 의도가 드러나지 않기라는 매우 어렵잖아요. 그리고 이 유아기에는 뛰어난 몇 명을 제외하고는 영어책을 읽어주어도 실력이 월등 향상되는 경우는 적습니다. 이 나이 때 몇 년간 습득한 단어도 초등학생이 되면 며칠 만에 습득을 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영어에 너무 공들이다 보면 너무 쉽게 지칠 수도 있다. 그래서 한글을 먼저 뗀 후에 영어 책 읽기를 하자 제안을 하세요. 아이들이 한글 책을 읽을 때는 그 그림을 보면서 유추하는 훈련을 하잖아요. 그래서 한글책을 많이 읽은 아이가 그 훈련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어 책을 읽을 때도 그 그림을 보는 재미로 책을 이해할 수 있어요. 잠수내에서는 유아기의 영어 책 읽기에 대해서 강조하진 않아요. DVD를 보고 영어를 흘려듣는 정도까지 이제 권장을 하는데 거기서 조금 더 나간다면 5세는 하루에 한두 권 정도, 6세는 3권에서 5권, 7세는 4권에서 7권 을 권장합니다. 영어 그림책을 자주 보여주면서 영어 그림책 읽는 것에 재미를 붙이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어요. 잠수내에서는 영어 지식책은 영유아기에는 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영어를 좀 하니까 이 정도 영어책은 소화할 수 있을 거야 하고 가끔 이렇게 어려운 책을 들이미는 부모님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절대 한국어 책 이상의 수준의 영어책을 보여주진 말자. 발음이 안 좋을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이런 고민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요. 그럼 발음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정서적인 유대감, 안정감 이런 것들이 책 읽을 때 동반되기 때문에 그런 환경이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많은 영어 소리를 듣기 때문에 부모의 좋지 않은 발음이 아이의 발음에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지도 않고요. 일명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아 영어 학원에 가면 1년 내내 파닉스를 한다고 하는데 파닉스를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저는 의문이 있었어요. 4권에서 모두 다 파닉스는 아이가 영어에 어느 정도 노출이 된다면 저절로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굳이 가르치지 않아도 된다. 규칙을 잘 터득하는 아이는 아예 가르칠 필요도 없다고도 얘기하고요. 영어를 이미 잘 말하는 상태에서 파닉스를 배우는 영어권 아이들과 다르게 이제 갓 영어를 시작하는 아이들에게 파닉스부터 가르치는 것은 문제가 많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아이가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지만 아이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싶진 않은 그런 마음 다들 공감하시죠. 그리고 저희 아이는 이미 우리나라 말을 너무 잘하는 아이고 이 아이에게 영어는 학습으로 다가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영어 공부에 대한 감정이 나빠지지 않게 노출해주자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인풋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면 사실 유아기에는 엄마표 영어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맞벌이 부부이기 때문에 퇴근하고 와서 아이와 영어로 시간을 보낸다는 게 사실 좀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일명 영어 유치원이라고 하는 유아 영어 학원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그곳이 그나마 아이에게 영어가 제일 자연스럽고 재미있게 노출할 수 있는 곳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그 대신 학습식이라고 하는 것도 있고 놀이식, 절충식 이런 곳들이 있잖아요. 선배맘들이 무조건 학습식이다 라고 말씀하셨지만 5세는 무리식이고 점차 약간 학습식이 되는 절충식 영어 유치원을 보내기로 했고요. 그곳에 보내기로 결정한 이유는 하루에 반만 영어로 수업을 해요. 반은 한국어로 수업을 하고요.
그래서 영어 노출 시간이 하루에 2시간이 약간 넘는데 저는 그 정도가 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AR 지수가 잘 안 나올 수도 있고 아웃풋이 제일 만족스럽지 않을 수도 있지만 유아기에는 인풋만 충분히 줘도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아이 영어에 대한 공부 방향 좀 정리되셨나요? 이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